8페이지의 첫째, 수석 대표 장면이 9월 6일 발급받은 제1호 대한민국 외교관 여권이 대한제국 시대의 여권을 참자해 만든 것이었다는 사실이 운변하듯이 대표단, 수석 대표가 장면이었고요. 차석 대표가 장기영이었고 정치 고문이 조병옥, 법률고문이 전규영, 외교고문이 김우평, 고문이 김일영, 김한라, 모윤수 이렇게 분들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들 모두가요 전문적으로 훈련된 외교관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 보자면 일제시대 때 이런 경험, 외교관 경험을 가질 수가 없었고 여권조차 우리 식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불모의 상태에서 가서 전문 외교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득 작업을 벌려서 이 48개국의 승인을 얻어냈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종래 수청주의사관에 입각해서 미국이 다 해준 건데 유엔에서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분들이 남긴 회고록들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병옥 선생님, 조병옥 박사도 여기에 유엔 특사에 관한 그 회고록을 남긴 게 있고 정일영 선생님도 요 당시에 회고록을 남긴 것들을 보면 굉장히 피 끓는 그 외교전들을 전개를 했고 당시 그 활동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요 진짜 기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지고 외교관들을 상대로 국가의 사활이 걸린 승인을 얻어내는 외교적 교섭을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주 27 보면은요 장면 수석 대표가 당시를 갖다가 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대단할 것 같지도 않으나 신생 독립국가의 대표요. 거기에 국제외교라고는 생전 처음 나가보는 우리들이었으므로 성공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다 낯설을 뿐만 아니라 날고 뛰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인류 외교관들의 틈에 끼어 우리들의 실정을 호소하고 부탁하는 일이니까 하여튼 50여 개 유엔 회계국 대표를 다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하는데 꼭 3개월이 걸렸다면 충분히 그때의 고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래의 인식은 미국이 유엔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저먹기로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반론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그 뒤에 바티칸의 그 도움과 그리고 미국의 국무성 고문으로 있던 달레스의 도움 그리고 이 우리 외교관들 전문 그 외교 기술도 없는 분들이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일궈낸 성과가 대한민국에 대한 승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던 우리 대표단은 초청안이 가결된 12월 7일 이전에는 옵저버 자격으로 일반 방청석에서 회의를 참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섭 상대국 대표들을 공적으로 만나 외교 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또 유엔 총회 개최 개회 하루 전인 9월 20일에야 총회 장소인 샤이오궁이 있는 파리에 도착한 대표단이 대한민국 승인의 당위성을 회원국 대표들에게 설득할 수 있던 기간이 3개월도 못 될 만큼 짧았던 것도 하나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셋째, 남노당의 파괴 공작으로 인한 불안정인 국내 정국과 국론 분열도 이들의 외교 활동에 장애로 작용했습니다. 48년 4월 3일 남노당의 지정에 일어난 제주도에서의 무장봉기가 10월 초 다시 불붙고 이에 진압을 위해 파견될 예정이었던 여소조선 14연대가 10월 20일에 반란을 일으켰으며 이에 앞서 10월 13일 국회에서는 왜군 철퇴안이 동의되고 11월 3일에는 김구가 미소 양군 철퇴 후 통일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요지의 담화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발송할 만큼 국내 정정이 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승인 안건이 소련 대표 비신스키를 비롯한 공산 진영의 고의적인 지연 작정으로 그 상정이 지연되다가 회기 최종 기한이 12월 11일에 5일 전인 6일에야 제1위원회에서 토의를 시작할 만큼 소련과 그 위성국의 반대가 극심하였습니다. 호주와 인도도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한국 문제는 미소 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아랍권 국가들도 이스라엘 문제로 인해 미국이 지원하는 대한민국 승인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 아랍권이 이스라엘 때문에 이렇게 쉽게 끌려 들어오지가 않았거든요. 그 조병옥 박사의 회고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납니다. 그 주 31번 보시면은요, 그런 어려웠던 점, 그러니까 영연방 국가도 좀
기꺼이 들어오지 않고 있었고 그 부분을 설득하는데 호주나 캐나다 같은 거 설득할 때 그 캐나다 그러니까 신부님들 도움을 외국 신부님들 도움을 우연이지만 만나서 받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 30일에 나오는 조병옥 박사의 회고를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로 말하면 우리 한국이 남북 통일이 없이 정부를 수립하는 방책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고집하여 왔고 트루만 대통령이 총회 개최 초에 신생 이스라엘국을 사실상 승인하게 된 돌변으로 인하여 아랍 동맹국들은 일치단결 미국에 대하여 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계로 미국이 한국 문제에 대하여 적극 태도를 취하니만큼 한국 문제에 대한 이해가 박약한 아랍 블록의 제국들은 한국 문제에 대해까지 냉담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었다. 인도 대표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극히 미온적이었다. 왜 그런가 하니 유엔 각종 의사집회에 있어 소련의 이익에 관계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늘 팔짱을 끼고 거부하기에 일관하는 광경을 종시로 보아오게 되었던 것이다.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뚫고 나가는 과정들이 다 회고록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눈물겨운 노력들을 전개해